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좀 새로운 이제 시도를 해볼 건데요. 저 화면을 좀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GBR에 대한 걸 조금 이제 들어가 볼까 하는데, 우리가 좀 가장 좀 쉬운 GBR이 있고 좀 어려운 GBR이 있고,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뭐 완월 디펙트 정도에 되는 거의 뭐 노월이나 완월 디펙트 되는 뼈를 아주 그냥 크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저희가 좀 많이 시도하기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 케이스 하나 들고 왔는데 보시면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좁은 리치에 심으면서 이제 버칼 쪽으로 임플란트를 노출시키고 그쪽을 적극적으로 이제 그раф트를 하는 그런 케이스인데, 뭐 바로 가이드를 같이 쓰면서 원하는 위치에 플래닝된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지배하는 케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남으면 뭐 한 2케이스 정도 보여드릴 거고, 시간이 뭐 안 남으면 한 케이스로 끝내는데, 뭐 서두르지 않고 좀 디테일하게 좀 상세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선생님들 실시간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을 주시면 저희들이 제가 직접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40번대 충분히 뭐 리치가 좀 있어 보입니다만은 충분히 리치가 있어 보이는 그런 케이스고, 이제 임플란트 신입도 한 10mm 정도 심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런데 이제 다물린 상태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이 정도 많이 흡수가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치가 아주 얇은 상태에서 우리가 깊게 임플란트 심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제대로 뭐 리치 어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버티컬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서 이게 크게 올릴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하기 뭐 대단히 어려운 거고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 심는 것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3개를 심을 거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되면은 롱 크라운이 되겠지만은 레테럴 포스가 좀 있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렇다고 너무 밑으로 내려서 임플란트를 심는 그렇진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리치가 굉장히 좁고요. 이쪽에 굉장히 좁고, 그 다음에 어택진지 봐도 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가이드를 쓴다 해도 이제는 플랩을 열고 들어가서 임플란트를 심고 뼈 이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파노라마 아까 보여드렸고, 자, 그래서 이제 그 CT를 찍기 전에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바로 가이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자, 저거는 트레이로 한번 환자한테 물려보고, 저렇게 갖다 놓고 CR로 물리면 되겠구나, 환자한테 한번 가이드를 해보고 트레이닝을 시킨 다음에 거기에 맞는 가이드, 요즘 3개를 심을 거기 때문에 PGM 멀티플용을 꺼내서 임프레션을 체득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인볼브 할 건지 보면서 뒤쪽에 충분히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위치시킨 다음에 꾹 눌러서 이제 환자한테 CR로 가이드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 환자는 CR로 가이드가 됐기 때문에 보통은 몇 번에 걸쳐서 CR 가이드를 시키고요. 버칼 쪽에 한번 그 큐어링을 하고, 지금은 입을 벌리고 하지만 담은 상태에서 오클루잘까지 큐어링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오클루잘 큐어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살짝 빼보고 다시 껴서 그 다음에 링거를 하게 되고, 이건 이제 혹시 있을 언더컷을 한번 이제 제거해주는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큐어링 라이트 이제 유닛에 따라서
큐어링 시간이 좀 달라지겠지만 좀 강력한 걸 쓰게 되면 뭐 5초에서 10초 정도 한 면당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렇게 이제 바깥에서 큐어링은 잘 안 하는데 구간 내에서 충분히 큐어링을 시켜야지 이제 그런 수축을 보상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임플란트 심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큐어링을 바깥에서 한번 해줄 수가 있고, 자 이제 그 얇은 막을 제거한 다음에 다시 한번 CR로 가이드를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고, 그래서 이제 잘 맞는지 확인이 됐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그 꺼지를 살짝 하나 물려주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CR로 가이드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게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물린 상태에서 가이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CT를 찍고 저희가 플래닝을 한 겁니다. 지금 15번의 상태를 보게 되면 15번의 버칼 쪽이 지금 노출이 많이 돼 있고, 이제 45번이죠. 46번 둘 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 지금 이 버칼 쪽에는 지금 뼈가 거의 이제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조금 나와 있는.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버칼 쪽이죠. 이 버칼 쪽에 지금 이렇게 뼈가 없는 겁니다. 림괄 쪽으로 치우쳐 심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위치가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하고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뼈 이식을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세웠고요. 이 위에서 보시면은 이 버칼 쪽이 좀 많이 노출이 되는 이런 상황인 거를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가이드, 바로 가이드 이제 3개의 구멍에 뚫려져 있고, 지금은 이쪽에 물구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그때 당시에는 물구멍을 만들지 않고 시도했던 케이스인데, 굉장히 단단한 밑지 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둘링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탭도 하고 심어야 되는 그런 케이스라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그 룰을 꼭 지켜주셔야 되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전 단계에서 이 부분에 이 본을 제거하는 그런 툴인데요. 그래서 이제 본 트리머라고 되어 있는데, 트리머로 이 부분을 이제 납작하게 평평하게 갈아버리는 그런 툴이, 요거는 지금 우리가 쓴 게 바로 가이드 키트로 쓴 건 아니고 네오 내비 가이드 키트로 이 바로 가이드에 적용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하게 한 다음에 이제 포인팅을 하는데 조금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좀 와이드한 파이널 드릴을 한번 살짝 써가지고 조금 깊게 뭐 얇게 한 1mm 정도 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좀 더 플랫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 아니면 그냥 뭐 이니셜 드릴 써도 되고요. 그런 거를 제가 비디오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 자, 지금 저 한번 리뷰를 한번 하고 비디오를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니셜 드릴링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이니셜 드릴을 정확하게 해야 이제 버칼 쪽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밀리는 거를 최소화 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드릴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mm를 심을 거면 10mm 드릴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탭, 굉장히 단단한 볼인데 그냥 셀프 탭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과도한 토크가 걸리기 때문에 탭으로 한 다음에 심어줘야 패시브한 40N의 그 고정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코로널 파트만 탭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미들 파트나 에이펙스 파트에도 굉장히 뼈가 단단하면 이제 풀 탭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겠는데 지금 여기까지 가야지 12mm 옵셋에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비디오를 한번 또 스타트 해보겠습니다. 자, 앞쪽에 가이드가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져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플랩을 열어서 우리가 플랩을 열어서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쪽에 레트로몰라 패드 한 반 정도를 이쪽부터 시작을 해서 쭉 어택 진주바가 약간 있는 부분을 쭉 따라서 이 시전을 미드 크리스탈로 한 다음에 플랩을 열고 있고,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상당히 뼈가 얇게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그 가이드를 쓰기 전에 우리 잇몸이 그쪽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이렇게 슈처링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뭐 이런 방법들은 뭐 우리가 꼭 쓰고 있는 모습들이니까, 네, 그래서 슈처링을 한 번씩 해주게 되면은 플랩 때문에 임플란트 심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플랫하게 해주기 위해서 본 트리머를 써가지고 지금 여기 스탑까지 다 돼야지만이 이 스탑되는 부분이 임플란트의 본 레벨이 되겠습니다. 본의 임플란트 레벨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플랫하게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 둘링을 하는 건데, 이니셜 둘링 여기도 지금 플랫하게 우리가 좀 약간 깊게 심는 건데, 뭐 굳이 저걸 해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이제 위에 본이 많으면 위에 가이드 부분에 걸려가지고 둘링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자, 저렇게 이제 플랫하게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지금 좀 그 와이드한 드릴로 한번 좀 더 평평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발치와에 심을 때 이제 그 경사면에 닿게 되는 경우에 플랫하게 한번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이제 바로 가이드 키트에는 아주 직각의 그런 IP 드릴이라 그래가지고 발치와에 식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각을 만들어주는 드릴이 있습니다만은 이 네오 네비 가이드에는 그것이 없어서 지금 그 드릴링을 먼저 한번 살짝 해주고 이니셜 드릴링을 하는 거죠. 자, 이 중요한 거는 이게 버칼 쪽에 한쪽에 뼈가 있고 이제 레벨 링괄 쪽에 있고 버칼 쪽에 뼈가 없는 그런 케이스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프리핸드로 드릴링을 한다 해도 잘 밀리게 되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케이스죠. 그래서 보통에 우리가 가이드를 쓰게 되면 정확하게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가이드도 밀립니다. 밀리게 되는데, 이 바로 가이드는 좀 이제 그 갭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하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니셜 드릴, 자, 포인트 드릴을 해서 저게 굉장히 중요한 드릴인데, 포인팅을 정확하게 좀 미끌리지 않으라고 드릴링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잘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 물이 지금 본까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사실 물론 이 옆쪽으로 물이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뺐다 꼈다 하는 이유가 그 이제 물을 조금 집어넣고 식히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이 단점이 저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어저께 강의를 카움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물구멍이 옆에 있습니다. 옆에 이 채널이 물구멍이 형성이 돼가지고 요 지금 이 물이 그 안으로 쑥 들어가는 요 지금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 물이 그 채널을 통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이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이드에서. 지금 이 당시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이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둘링을 약간 하고 다시 뺐다가 다시 둘링하고 뺐다 이런 작업을 제가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보통 둘링 하라 그러면 한 번에 묵 하고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좋은 방법이 아니죠. 뭐 가이드를 쓰지 않는다 해도 그런 작업들 그렇게 한꺼번에 묵 하고 들어가는 거는 본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히팅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렇게 댄스한 본에서는 이제 딜링이 상당히 좀 이게 어렵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사실 뭐 D1분이 좋다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딜링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이제 스텝이 필요하고 또 굉장히 예민하죠. 뭐 프레셔라든가 이런 히팅에 굉장히 예민한 게 D1본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제가 좋아하는 본은 D2와 D3본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지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둘링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고, 자, 지금
3.0에 10mm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건 조금 이제 그 정도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는데, 이렇게 언제든지 드릴링을 하실 때 가이드를 쓰건 안 쓰건 우리가 이제 업앤다운 모션을 쓰고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55N에 200rpm으로 이제 파이널 드릴링을 하고 있는데, 보통 50에서 200rpm으로 천천히 드릴링을 해서 파이널 드릴링을 해가지고 이제 혹시라도 데미지 된 본을 이제 에이트라우마틱하게 삭제시키는 작업, 이런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50rpm으로 하시기도 하고, 조금 그게 너무 느리면 뭐 100rpm에서 뭐 200rpm까지 저희가 쓸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본이 나옵니다. 저런 본은 우리가 또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뭐 저걸 이제 조적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뭐 저걸 그렇게 막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ACM으로 이제 본을 채취해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9치부는 몇 미리, 6번, 7번은 제가 기본적으로 5mm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그랬죠, 다이메탈을. 자, 정 아니면 4.5 정도까지 심어줘야 된다. 4번, 5번은 4mm면 다이메탈 오케이고요. 그렇지만 6, 7번은 5mm를 저 심는 거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을 조금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적은 양의 자, 지금 제가 탭을 사용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이거는 전 세계 어느 회사도 이렇게 쇼 탭을 만들어서 이 크리스탈 쪽에 코티칼 본을 아주 패시브하고 정확하게 쉐이핑 해주는 그런 저런 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네오바이텍이 저거를 최초로 시도했고, 그래서 적어도 크리스탈 쪽에는 과도한 압박이나 이런 트라우마가 가해지지 않도록 아주 패시브하게 심어주면서 로딩을 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게 저런 쇼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미드 파트라든지 에이펙스 파트에 또 단단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그때는 이제 풀 탭이 사용되게 되겠는데, 이제 그래서 옵션으로 이 풀 탭도 담아져 있습니다. 지금 저거는 지금 파셜 크리스탈 부분만 탭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D1본은 우리가 드릴링만 잘하고 임플란트 심으면 언제든지 그냥 즉시 로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트라우마가 가해지면 고전력이 100N이 나와도 이거는 나중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40N을 정확하게 패시브하게 얻기 위해서 저런 이제 탭 과정을 거쳐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100% 성공하는 방법이다. 이걸 제가 누누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탭을 했고 그 다음에 임플란트가 들어가고 있죠. 자,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라쳇으로 이제 마지막을 잠그는 그런 건데요. 보통 저는 이제 파이널은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이제 손으로 많이 라쳇용을 이용해서 우리 가이드를 쓰든지 안 쓰든지 마지막은 손으로 돌리면서 이제 과다한 토크가 나타나게 되면 또 이제 약간 조절도 하고요. 너무 과도하게 되면 다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탭을 쓰거나 더 넓히거나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40N을 얻으면서 정확한 위치까지 들어가게끔 마지막에 조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쭉 가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에 우리가 심어진 걸 잠깐 보여주는데, 내가 의도했던 대로 이제 버칼 쪽이 이게 노출이 되어졌고요. 자, 저 부분을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인가 보겠습니다. 지금 그 두 번째 46번에도 임플란트를 심고 있는데, 크리스탈 탭만 했더니 이제 중간에 이제 임플란트가 빡빡하게 섰어요. 그런 경우에 밀어 넣을 것이냐, 손으로 밀어 넣을 것이냐, 아니면 요즘 한 1mm 정도 남았는데 밀어 넣을 것이냐. 지금 이제 밀어 한번 넣어보지만은, 상당히 좀 빡빡하다, 이게 느껴지면은, 과감하게 다시 한번 돌려 빼는, 지금 이제 한 180N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돌려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살짝 돌려서, 저 임플란트 버리지 않고, 다시 그대로 그냥 그 케이스에다가 다시 넣어 놓게 되죠.
보통 저걸 그냥 버리시는데, 예, 그러시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다시, 저건 풀 탭을 이용해서 전체적인 탭을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디완본이 얼마나 우리가, 예, 좀 이제 심기가 어려운가 하는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저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탭을 써서, 스레드를 형성해 주면은, 그 다음에 임플란트는 그냥 패시브하게 들어가서 마지막에 40N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에 의해서 어떤 컴팩션이나 이런 걸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디완본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게 넘어가서 이제 뒤에도 마찬가지고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가이드를 쓰게 되면 정확한 자, 이제 임플란트를 다 이제 심었고요. 40N씩을 다 얻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이미디얼 로딩을 할 수 있는 정도에 됐습니다만은 GBR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에서 제가 여기 잠깐만 소개를 드리겠는데, 이건 여러분들 워낙 유명한 인스트루먼트가 되겠는데, 저희 네오바이오텍이 개발을 해가지고 벌써 이제 한 7, 8년 됐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익한 인스트루먼트인데, 아까처럼 이제 8번 쪽에 버칼 쉘프 있는 부분에 저희가 이제 드릴링을 하면은 한 3mm만 드릴링해도 거의 0.5cc에서 1cc의 뼈가 채취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rpm으로 위에서 누르면서 물을 뿌리지 않고 50rpm으로 쭉 밀고 나가면 이 뼈가 드륵 하면서, 제가 지금 여기서는 비디오를 못 찍었습니다만은 드륵 하면서 뼈가 착착착 깎이는 그걸 느낄 수 있는데, 저기 지금 스프링으로 돼 있잖아요. 스프링으로 이제 다 드릴링 되면 3mm 드릴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얇은 대패로 깎듯이 깎아서 이제 볼륨을 늘려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CM은 오토칩 메이커의 약자이고요. 그래서 이제 한 2번 정도 하면은 1cc가 그냥 나오는 거고, 칩본이기 때문에 블락본과 다르게 상당히 아주 매니지먼트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이제 새로운 게 나왔는데, 자, 이제 아까 그 노출된 부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인데요. 저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테크닉이 많습니다만, 오늘 보여드리는 건 아까 제가 ACM 본을 먼저 임플란트 주변에다가, 서피스 주변에다가 이렇게 먼저 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쓴 건 합성골이거든요. DM본 합성골인데, 저거 제가 주로 많이 씁니다. 다른 합성골을 잘 안 쓰고, DM본을 많이 쓰는데 저게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이 어그멘테이션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성골은 흡수가 좀 잘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볼륨 유지할 때는 저런 본을 쓰고요. 특히 저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이너스에는 무조건 합성골을 집어넣는데, 그 합성골의 성공률이 10년, 20년 지나도 성공률이 대단히 훌륭하다는 걸 볼 때는 저는 이제 합성골의 시대가 될 거라고 생각을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게 뭐냐면, 이제 CT맨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지금,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CT맨을 이렇게 접죠. 접어서 이렇게 밴딩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걸쳐서 약간 피면서 따까닥 집어넣게 되면, 그냥 위에서 그 볼륨이 유지가 되고, 자, 이 부분에서 좀 이제, 그럼 고정을 안 합니까? 고정을 안 시킵니까? 라고 이제, 자, 제일 좋은 거는 이거를 고정시키는 게 제일 좋겠죠. 고정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슬링 슈처를 해가지고 옆에 링구얼 쪽에서 버칼 쪽에 그 플랩에다가 딱 타일 하게 되면 그게 딱 고정이 되죠.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런 케이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근데 스크루에서 고정하는 거는 조금, 이제 어려우니까 좀 이지한 테크닉을 쓴다면 그런 방법이고, 제가 저 티타늄 메쉬, CT맨
뭐 커스터마이즈 타이트닝 멤브레인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만은 저게 노하우가 그겁니다. 이게 크지 않다는 거죠. 넓은 거를 그냥 덮어놓고 슈처하게 되면 다 노출되는 그런 거를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이제 딱 볼륨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그냥 오픈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콜라겐 멤브레인 덮어놓으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뼈가 되기 때문에 전체를 덮을 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크리티컬한 부분에만 아주 작게 덮는다. 요게 바로 CTM의 이제 장점입니다. 그래서 너무 큰 걸 쓰지 마시고 제일 작은 A타입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기 지금 이 A타입 뭐 작아서 뭐 작거나 크거나 값은 똑같습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들 큰 걸 사용하시는데 그러면 대부분이 많이 실패하시는데 이렇게 제일 작은 A타입을 사용하시고 지금 이번에는 전체를 덮을 거고 좀 긴 거를 사용을 했고 이게 밴딩을 해서 그냥 갖다가 탁 얹어주고 그냥 그 위에 바로 슈처를 한 겁니다. 하나만 하고요. 그 다음에 위에다가 이제 콜라겐 멤브레인 같은 거를 뭐 보통 덮어줍니다만 그것도 제가 추천하는 바고요. 이제 뭐 소프티슈가 뭐 충분히 두껍거나 뭐 이게 느슨하게 되면 굳이 뭐 그것도 안 하셔도 되는 요즘에는 그걸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결과를 이건 갖다가 뚝 하고 올려놓고 그냥 슈처를 약간 타이트하게 부분을 슈처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 슬링 슈처가 뭐 이제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링구알 쪽과 버칼 쪽을 밑에서 당겨줘서 잠그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멤브레인이 움직이면 크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정.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슈처도 그렇게 뭐 정말 어려운 슈처를 하지 않았고 간단하게 했습니다. 자, 먼저 볼게요. 그래서 좀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이 버칼 쪽에 부분이 이렇게 노출되는 거를 여러분 굉장히 이제 싫어하시는데 버칼로 밀리기도 하고 이제 임플란트가 밀리기도 하고 임플란트가 튀어나와 있으면 뼈 이식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거 이제 탭을 해서 임플란트 다시 심는 방법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지금 버칼 쪽으로 이렇게 좀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를 적극적으로 어떻게 커버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자신이 없으면 뼈 이식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심는 거를 하시되 조금씩 이제 그 영역을 넓혀가서 조금 노출됐을 때, 그 다음에 조금 이런 식으로 나중에는 좀 노출이 많이 돼도 할 수 있는. 뭐 제가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테크닉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 하시고 이제 저게 움직이지만 않게 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을 써라. 이제 그런 얘기고요. 자, 여기 지금 슈처를 한번 쓰고 아까 그 릴리징 인시전을 합니까? 이제 해봤을 때 만약에 뭐 5mm 정도의 이런 소프티슈가 이게 남아있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버칼 페리오스테움을 이제 긁어가지고 넓히는 방법이 있고 이제 릴리징 인시전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잖아요. 릴리징 인시전 제가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붓거든요. 그래서 브리딩이 막 철철 되는데 슈처를 하거나 그러면 나중에 막 이렇게 부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릴리징 인시전을 한 경우는 반드시 이제 브리딩이 멈춘 걸 확인하고 해라 라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자, 이제 뭐 노출이 되지 않았고 멤버에 노출되지 않았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체크하고요. 레이트 익스포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2개월 후에 되거나 3개월 후에 되는 경우 있는데 그러면 무조건 2개월 정도 넘으면 바로 조금 노출되면 그냥 제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하는 만큼 기다리는 거죠. 똑같이 내가 4개월 기다리고 했을 때는 2개월 더 기다리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이제 노출 안 됐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뒀던 거고요.
자, 이제 플랩을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은 볼륨 유지가 이제 핵심이었죠. 아까 그 벅갈 쪽에 한 반쯤 튀어나와 있는 뼈를 만들어내는 건데, 우리가 정말 쓰고 싶지 않지만 그냥 콜라겐 멤브레인 갖고 하고 싶지만 그런 경우 만만치 않죠. 질문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라프트 사이트 주위에 인트라 메로 포পু레이션 안 하나?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디코티케이션을 여러 개 가지고 거기서 이제 브리딩을 유발시키는 그런 작업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고요. 저도 뭐 그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헌에 보면 그렇게 한 거와 안 한 거의 차이는 않다라는 논문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제 그거는 이제 어떤 게 좋은지는 뭐 물론 해주는 게 디코티케이션 해주는 게 그냥 상식적으로 좋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 서큘레이션 이 아무래도 이제 그 댄스한 본이라 하더라도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블라스오빠에도 되고 해서 이제 클리니컬리는 뼈가 되는 케이스고요. 이 경우는 제가 그걸 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46번은 네, 이제 그 약간만 지금 이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이쪽이랑 조금 다른 상황이죠. 뼈도 좀 많지 않고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멤브레인은 쉽게 제거가 되고요. 지금 제가 가급적이면 박박 긁어서 이제 뼈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보는데 굉장히 덴스한 본들이 이쪽에 지금 다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형성이 되어져 있고 굉장히 지금 이쪽이 지금 5번이고 얘가 6번이죠. 그래서 이 덮었던 5번 부위에는 뭐 완벽한 뼈가 형성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죠. 뭐 이 정도에서 뼈를 좀 이렇게 다 만들어낸다. 만약에 조금 노출되면 어떻게 하냐? 그거는 소프트 완벽히 제거한 다음에 제거하는 경우는 그 서머지 시킨 경우는 그냥 거기다가 그냥 뭐 셀라인으로 씻은 다음에 그냥 바로 뼈만 넣고요. 넌 서머지 테크닉을 썼을 때는 저는 거기를 그 아이브러시나 아이브러시 2 브러쉬를 가지고 거기를 좀 스무드닝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뼈를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시트맨 같은 걸 쓰게 되면 뼈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죠. 그런데 노출이 됐거나 그런 경우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뼈가 굉장히 덴스해집니다. 이렇게 덴스하게 뼈가 형성이 되는 게 이 CTM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한 번 더 더블킬을 하는 거죠. 뼈를 조금 더 채워넣습니다. 왜냐면 이게 약간 좀 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오버 빌드업을 보통은 시켜주죠. 저 경우에는 콜라겐 멤브레인을 하나 이렇게 덮는 정도로 그냥 끝내주고요. 뭐 간단한 슈처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그러면 뭐 FGG 같은 걸 하느냐 하는 건데 이제 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예전에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FGG도 하고 뭐 파셜 테크니스에서 했는데 요즘에는 그걸 잘 하지 않고요. 뭐 약간의 뭐 띈 한 0.5에서 1mm만 좀 남아있어 그냥 놔두고 혹시 이게 없다 하더라도 저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쪽입니다. 제 의견은 좀 페리오 선생님을 좀 싫어하기도 하겠죠. 저도 굉장히 저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요즘은 마음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냥 모을 티슈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티슈 펀치로 해서 임플란트 심는 경우도 많다. 좀 약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이 하나가 왔었는데요. 픽스처 탑을 찾을 때는 어떻게 찾으시나요? 그래서 이제 뭐 탑을 이제 뼈를 막 채워놓고 그다음에 어디가 뼈가 있나 모를 때 어떡하나 이게 슬슬 긁어봅니다. 슬슬 긁어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찾아요. 보통 이제 임플란트 탑에 있는 건 긁으면 조금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수초가 됐고, 이렇게 이제 애니책으로, 항상 이제 스테비트를 체크하죠. 뭐 처음에 뭐 식립 당시에는 뭐 80이 나왔고, 뭐 40뉴턴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죠. 82가 나오면 이거는 뭐 완벽한 옥사이온 디레이션, 뭐 70이 넘으면 뭐 로딩이 가능한 그런 뭐 경우인데, 한 65 이하는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 됐을 때 중요한 건 이게 수치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내려가느냐에 가 중요합니다. 뭐 높이 있다가도 내려와 버리면 얘는 옥사이온 투여는 실패인 거고, 뭐 60이 됐어도 얘가 65, 70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벽히 성공한 임플란트죠. 그래서 이 애니책은 그거를 수시로 뭐 2주마다 이렇게 그냥 힐링을 제거하지 않고 탁탁 쳐보면서 뭐 2번에서 6번 정도를 뭐 한 2초 내로 치게 되는데, 상당히 프레딕티블하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작은 글씨로 82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 전의 수치입니다. 한 번 쳤더니 82가 나왔고, 한 번 더 쳤더니 또 82가 나왔다는 소리죠. 상당히, 그 정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애니체크고, 너무 쉽다는 거죠. 오스텔멘토 하려면은 뭐, 한 10분은 걸리는데, 얘는 2초 만에 끝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뭐 한 1, 2개월 후에, 파이널 무천물이 올라간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크라운 길이가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더 깊게 씹으면 답이 안 나오는 케이스죠. 그래서 뭐 적어도 기존에 있는 본 레벨은 유지시킨다. 임플란트 식립에 있어서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 케이스에서 맞는 거고요. 크라운이 아주 짧은 경우에는 뭐 깊이 심어서 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잘 끝났고 지금 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케이스로서 뭐 이 정도 뭐 상당히 잘 유지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대로 유지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제가 30년 동안 임플란트를 심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 잘 되지 않으면 제가 이런 거 하겠습니까? 뭐 단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거 벌써 이거 한 케이스가 이제 벌써 뭐 1년 다 돼가는 케이스입니다. 뭐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발견하고 꺼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는 건데요. 루틴하게 이런 케이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허영군은 저렇게 하는구나 하는 거를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8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콜라겐 멤브레인, 티타늄 멤브레인을 사용하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콜라겐 멤브레인은 3월 디펙트,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뼈가 있고 임플란트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이 주변에 뼈가 있기 때문에 그냥 뼈 채워놓고 여기는 콜라겐 멤브레인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임플란트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를 뼈를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이런 경우에는 볼륨 유지를 위해서 이런 티타늄 메쉬나 reinforced 멤브레인 같은 거를 써줘야 되는 거죠. 그게 원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양쪽에 얼마만큼 있느냐, 이 레벨을 연결했을 때 여기에 임플란트가 튀어나오느냐 들어가 있느냐의 차이죠. 들어가 있으면 3월 디펙트, 나와 있으면 이거는 거기 뭐 2월, 1월 디펙트가 되는 거죠. 케이스 하나만 잠깐 볼게요. 비슷한 케이스인데요. 요거 약간 다른 어프로치를 한 건데, 여기는 뼈가 막 위로 많이 올라와 있는, 충분히 뼈가 있는 케이스로서, 자,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이거는 뭐 이만큼 쭉 내려서 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크라운의 기능, 이런 걸 보면서 결정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여기에 이만큼 노출시켜서 하기로 결정을 했죠. 여기도 보시면 이 부분이 좀 노출돼 있죠. 요거야말로 그대로 뭐 2월 디펙트나 노월 디펙트가 되겠습니다. 뼈가 없는 거죠. 이만큼. 자, 역시 열어보니까 뭐 뼈는 굉장히 얇고 그렇죠. 역시 이제 노출시켜서 식립이 됐고요.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 약간 본이 이렇게 좀 밖으로 나왔습니다만은 거의 뭐 한 3분의 2에서 반 정도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뭐 이제 조금 시간이 나시면
뭐 한 번씩 뚫어주시고 블리딩 되는 것 좀 확인하고 그렇지만 이제 뭐 굳이 안 해도 이게 아예 실패하거나 그러지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고 실제로 여기 구멍을 뚫는 게 만만치 않죠. 얼마나 이게 귀찮은 일이고 신경 쓰입니까? 뭐 안에 신경도 뚫을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뭐 이지 스페이서 CTI 이지 스페이서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심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CT면 보면은 스페이서가 있는데 1mm 뭐 1.5mm 여기는 오버 빌드업을 할 수 있도록 이 공간이 필요하고 이 위에다가 멤브레인을 연결한다 라는 차원이고 우리 이게 브레이커블 그죠? 이 부분을 톡 치면 떨어지게끔 해서 이 부분에 티타늄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그래서 뭐 우리가 스크루로 딱 잠글 때만큼 딱 고정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 장점은 뭐냐면 이렇게 이 CT면을 아무데나 어떤 구멍이든지 갖다 놓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갖다 놓고 여기 지금 푸시 드라이버라는 게 있는데 딱딱 치면은 이런 식으로 툭 튀어나오면서 고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제가 거의 직각의 이런 모양을 만들었죠. 이게 바로 스페이스 메인테인이죠. 어떤 분들은 여기서도 바로 쭉 내려오는데 그러면 스페이스 메인테인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적어도 한 2, 3mm 정도 이렇게 나왔다가 내려와라. 그거고요. 좀 먼저 구부린 상태에서 툭 하고 이걸 딱 넣으면은 얘가 그냥 그대로 고정되는 경우가 많고요. 요거는 제거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수처하고 나면 약간 이런 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럴 때 뭐 여기 툭 잘라줘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안 해도 임상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것을 위한 멤브레인이 근데 제가 요게 A타입인데 요 A타입을 제가 굉장히 좋아한다. 이제 2개 썼잖아요. 큰 거 하나를 절대 하지 않는다. 작은 거 2개를 쓴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페이스 남겨놓고 한다는 거고요. 이 위에 멤브레인 덮을 수도 있고 안 덮을 수도 있고 자 여기는 이렇게 2개를 해놓은 상태고 그대로 슈처 여기도 뭐 슬링 슈처 할 수도 있고 뭐 2주 후의 모습이죠. 아주 뭐 잘 힐링이 되고 있고요. 역시 뭐 반대쪽도 뭐 했습니다만은 여기 보시면은 스페이서가 있기 때문에 그 오버 빌드업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 이 스페이서의 굉장한 장점이다. 본을 오버 빌드업 시키고 멤브레인 덮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정도 얻을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싫어합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CT면 연결하는데 어디가 구멍이 있는지 모르고 막 뼈를 막 넣어야 되는데 그 안에 뼈가 들어가고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냥 연결하고 막 뼈 채워놓고 멤브레인 갖다 놓고 툭 치면 딱 되게 이렇게 이제 이건 아이디어가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엔 2, 3개월 뭐 4개월 정도 지나면 약간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주는 건데 뭐 한 2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여기를 툭 잡고서 툭 잡아 빼면 멤브레인은 쭉 빠지게 되고요. 한 2개월 정도 저는 지나면 이 롤은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이 스페이스 메인테인의 롤은 끝나기 때문에 그냥 저거를 계속 4개월, 5개월 유지하지 마시고 제거를 하고서 그 다음에 1, 2개월 더 기다린다는 거. 여러분들 뭐 노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많이 쓰이는데 자, 저 방법은 노출되면 제거한다. 이게 방법입니다. 자, 3주에서 적어도 4주를 유지시킨 다음에 제거한다. 조금 더 가면 6주까지. 그러면 이제 거의 그 기능은 다 한다고 보는 거죠. 간단하게 잡아 빼면 저렇게 빠지는 거죠. 봤을 때, 이쪽에 이제 하나가 제거된 모습이고, 이건 제거되지 않은 모습이죠. 제거했을 때 모습인데, 뭐, 이런 식으로 뼈가 좀 굉장히 뭐 잘 되어져 있고, 아까 보시면은 여기부터 노출돼 있죠? 이런 볼륨이 유지된다는 그런 거죠.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이걸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거할 수 있는데 이게 익스플로러 이렇게 찔러보면은 딱딱한 뼈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가 있고 그거에 의해서 내가 이거를
얇은 그 소프트 티슈를 막을 제거할 건지, 제거하고 뼈를 더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를 최종 결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익스플로러 찔러보면서. 이렇게 힐링이 끝났고, 이제 SCRP로 이제 완성된 모습이고요. 제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즐겨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텐트 스크루라든지 이런 걸로 스페이스 유지하면서 뼈를 만들어 보고, 그게 또 잘 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작은 케이스에서 한번 심고 노출 잠깐 시켜보고 또 한번 해보고, 요게 잘 되시면 점점 넓히면서 이런 작업까지 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렸네요.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이게 정설은 아니고 제가 하는 테크닉이라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주시고, 여러분도 뭐 동의하시면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